저 보수의 아이돌 있죠. 나경원. 보수의 아이유 자기가 직접 그랬잖아. 나는 아이유 닮았었다. 보수의 수지. 그 언니는 진짜 미치겠어 진짜. 매를 어쩜 걸어. 그런 말을 정말 뻔뻔하게. 나는 그 언니가 또 공부의 비법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강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주 뒤집어졌잖아. 네. 아니 댁은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학력 편차를 갖다가 없앨까, 어떻게 하면은 모든 특혜를 갖다가 없애고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D 재료를 갖다가 A+로 만들까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냥 공부 비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 찍어주겠어요 누가?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지? 요즘에 나경원 채널 가면요. 저녁마다 빛나 쌩얼로. 그러니까 생얼도 지가 자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난 피부과에서 이만큼 관리 받았어 이거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으면 아직까지도 그냥 쌩얼이 그렇게 살아 있어 진짜. 저보다도 누님이신데. 근데 네. 얼굴이 깨끗하면 뭐 하겠어요. 관리해서 자기 스스로 별명을 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그 나이 또래는 둘째치고 어떤 사람들보다 오래 나이 들었고 굳었고 저는 이번에 나경원이 토론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다시 산재의 위험을 느끼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콘텐츠가 없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왜 시장을 하겠다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숫자 같은 것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실무자나 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서울 시민 중에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낙오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낙오하지 않게 이건 무슨 행군에 지가 뭔데 사람들이 살다 힘들 거니 낙오됐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기준점이 진짜 올드합니다. 그리고 내놓고 있는 공약들이 전부 다 은행을 먹여 살리는 공약이야. 네. 전부 대출이자 대주고 무슨 대출을 1%로 내줘서 90조를 대출 받게 해주고 이 아주머니는 요즘에 그 무슨 그 사채를 갖다가 뭐 어디서 하는지 아니면 무슨 대부업체에 투자를 했는지 그냥 계속 대출 얘기만 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 공약이 얼마인지도 몰라서 모든 자기 편한테 까이고 있죠. 3대1로. 예, 그래놓고 맞아요. 나중에 가서 계산 급했는데 4조 9천억이 필요하다는 거야. 4조 9천억을 어떻게 만들래요? 뭐 서울시 예산은 10% 다이어트 하면 된대. 이 사람이 자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예산도 그냥 10%씩 쭉쭉 뺄 수 있는 줄 아나 봐. 그 지상파 나가시는 정도의 평론가들이 예. 나경원이라는 먹이를 툭 던지니까 물어뜯기가 정말 좋구나 이게. 너무 좋아요. 나경원이 최근에 한 번 더 물어뜯어 주세요. 대통령부터 지도자로서 먼저 백신을 맞으라고 이야기하니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대통령 경호에 나섰다. 정말 대단한 충성 경쟁이다. 민주당은 역시 문 대통령 친위 정당이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는 누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동수형을 걱정한다 이러면은 충성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하관계에서의 무슨 계급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그냥 걱정하는 거야. 나이 들었으니까 나보다 나이 들고 거의 담배까지 피는데 얼마나 걱정돼. 이쯤 되면 디스죠. 네. 근데 나경원은 외로워서 그렇다는 걸로 이해해줘야 돼요. 요즘 충성이란 말이 자기가 그리운 거죠. 원내대표 할 때는 나경원이 무슨 모임하면 수십 명씩 왔어요. 근데 지금은 오세훈 쪽으로 갈라진 사람도 있고 몇몇은 또 오신환이나 조은희 쪽에 지지하는 것도 있고 밤낮 저녁에 화장 지우면서 아 나 외롭다. 시장해야 되고 다 된다 그랬는데 내가 나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해가면서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로움에 충성 경쟁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딸이 그럼 엄마한테 충성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진짜 궁금해. 머릿속에 이런 관계만 남아있는 거야. 윗사람, 아랫사람. 나는 상대한테 베풀어줘야 될 사람. 그래서 나의 공부 비법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던지겠지. 착각이야, 착각. 공부비법 가르쳐주는 건 자꾸 고승덕을 생각나게 하는 그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 머리로 한 건데 그러니까. 기술로 했다고 오해하는 거죠. 나경원은 이런 거 있잖아요. 불과 4, 5년 전에 박근혜 때까지 이를 기억을 못해. 얘네들 지금 오늘 뭐 문 대통령 탄핵한다는 얘기까지 가뒀기 때문에 박근혜는 해라, 해. 총선 전에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충성 경쟁이 아니라 그 발단의 시작이 악의적이잖아요. 방역 방해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싸구려라는데 3등.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생각 없수하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충성 경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니들 너무 싸가지 없잖아. 라면서 이제 그걸 비판했더니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상 방역 방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염두에 두지도 않고 계속해서 충성 경쟁한다. 이미지만 나쁘게. 그러니까 보면서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요번에 재보궐 후보들이 먼저 다 같이 맞을래? 그러면 국민에게 안전할 거 그런 얘기했고 정청래는 유승민 됐고 나랑 같이 맞자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국무총리 정세균님 같은 경우도 그럼 내가 먼저 받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이럴 이렇게 때- 하니까 충성 경쟁처럼 보이는 거죠. 이럴 자기가 때 보기엔. 질병청장께서 한 말씀하셨죠. 다 됐고 아닥하고 순서대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사실은 순서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 우리 전문가 말 들으세요. 나경원 의원님 우리 전문가 말 들어. 나이 아직 65세 안 됐나?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아닥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안철수가 필요하다면 나부터 먼저 맞겠다 뭐 이렇게 코스프레를 했는데 오늘 징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1호 접종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없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그러니까 새벽에 안동에서 출발했던 차들이 각각 필요한 곳으로 갔을 때 9시쯤에 맞기 시작하신 분들이 모두 다 1호입니다. 정말 현명하고 너무 이거-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를 꾸미려고 해서 그걸로 몰아세우려고 했던 게 국민의힘 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정해졌던 대로 훈련했던 대로 그러고 집어넣었던 거를 차례차례 할 뿐이지 그게 무슨 1호가 의미가 있어. 이게 진짜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맞아. 민주주의 코스프레만 평생 해온 인간들이 독재의 저 찌꺼기 친일의 잔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일왕님 일왕이라고도 안 하지 천왕님을 제일 1호로 만들자 이런 식의 생각만 했던 인간들이 그러니까 충성 경쟁이라는 말 나오고 이러는 거야. 니네 머릿속에 있고 니네들의 문화 속에 가득해 있는 게 그게 비민주 반민주야. 근데 그게 정신 차려 좀. 지금 그 어떤 언론이 그런 짓거리를 냈어. 1호 접종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비틀었냐면은 와, 새끼들 진짜 양아치더라. 뉴스원 기사인데 뭐냐면은 그럴만도 한 것이 OECD 국가 중에 꼴찌로 마치고 있고 전 세계로는 100위 순서로 따지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차마 민방에서 1호를 밖으로 못 내세운다는 거야. 야, 이 미친 새끼야. OECD 국가 중에 경쟁 성장률 1위 하면서 방역을 이렇게 잘한 나라에서 하다못해 다른 나라 방역 상황도 보면서 맞추겠다고 하는 그걸 안다면 이렇게 기사를 못 쓰거든요. 이 뉴스원 기자 그랬어요. 야, 니네들은 자사 저 뉴스도 안 보냐?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말을 인용해서 쓴 기사가 뭔 줄 알아? 이제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 그 2억 명이 맞는 것을 보면서 백신 접종한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기사를 썼어. 드부이시나 정말. 니네들 회사끼리는 서로 뭐 기사 좀 보고서 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자회사가 뉴스원 뉴시스예요. 야, 정말 지금 답답해 죽겠어. 그거 봐라. 블룸버그에서 탄식을 하면서 쓴 거야. 그게. 성시영 가끔 보면 설 앞두고 시장이 붐빈다 한산하더라 한 기사가 한 신문사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보수 언론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자회사는 이게요. 억만금본 거야.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맞았잖아요. 자기들이 마루타가 됐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그쪽에서는 지금. 알려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말고 내년 11월쯤 돼야 집단 면역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한국은 지금 예상대로라고 하면 올해 11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늦게 맞았지만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늦게 맞은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되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방역 시스템 속에다가 백신 시스템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바로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호 접종자가 진짜로 없는 이유가 전국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거든요. 예. 한국이 지금 백신을 맞출 수 있는 하루의 양이 맥시멈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맞출 수 있대. 예, 여기 하선미님 편안한 말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채님 침착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지금 오랫동안 계약을 갖다 조율을 하면서 맞았던 이유 첫 번째는 일단 백신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린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백신들을 우선적으로 맞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백신의 수급이 뭐 여의치 않고 이럴 때는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았을 때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막 아스트라제네카한테 소송한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뭐냐면
생산 물량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것의 일정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동에서 세상에 3만 5천 명 분량을 더 우선 생산해 가지고 더 많이 밀어줬어.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4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돼요. 이거 박수 안 쳐줍니까? 예. 이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화이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칭찬을 안 합니까? 그리고 또 2억 명이 이미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상태에서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다 해놓고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 다 대응을 할 수 있게 체계를 다 짜놓은 거예요. 이걸 블룸버그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이제는 아시아와 서구가 바뀌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만 더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더 좋았던 것이 뭐냐면 콜드 체인을 가동하지 않아도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다 맞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 하루에 5천 명, 6천 명씩 맞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냈던 겁니다. 알아요? 예. 영하 70도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요양병 못 맞추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아까 말한 그 기사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호 접종 이벤트 민망했나? 당국은 모두가 1호 접종 하면서 기자가 4명이나 붙었어요. 뉴스원에 이형진, 음상준, 이영성, 김태환. 부제목 여야 문 대통령 둘러싼 1호 접종 논란, 방역 당국의 정쟁 회피, OECD 꼴찌, 전 세계 105번째, 이제와 떠드는 것 민망? 이런 식으로 기사를 에라 이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진짜 이 사람 너무하네. 옆에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조하세요. 기레기 네 분. 예. 이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한때 아이폰이나 갤럭시 새로 나온 거가 나올 때 정말 줄 서서 사는 게 유행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새로운 폰이 나와도 그 뭐 줄 서서 일주일 늦게 사면 무슨 일이 있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호 고객들 같은 경우 뭔가 특혜를 주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이런 말에 비유하는 게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 만들어뒀다 뭔가 부품이 이상하게 되면 1년 반 지난 다음에 리콜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코나 배터리 같은 경우 뭐 리콜하겠다.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죠. 차는 큰 상관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근데 이건 다른 거죠. 나경원 다시 돌아가면 나경원이나 안철수랑 똑같은데 나는요 국민의 짐이나 뭐 국민의 당이는 다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낼 수 있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빨리 맞읍시다예요. 빨리 맞읍시다. 그래야 서민들의 삶도 좀 나아지고 빨리빨리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그런 게 올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든 모더나든 뭐 화이자든 뭐 얀센이든 뭐든 간에 빨리 맞아서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난 철수 형이 진짜 요즘에 가련해지는 게 제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었었잖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은 또 우리 의협 선생님들의 억울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거 지지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또. 그러면 백신 접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 다니세요. 어제 했던 말씀을 다 잊어먹는 그런 이상한 치매 증상에 시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쨌건 나경원 씨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지임의 지지율이 또는 국민의 지임의 대선 주자가 없고 서울시장 후보도 사실상 못 낼 정도 분위기까지 갔다는 건 이런 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예. 왜 대체 이렇게 정치인들이 단선적일까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의 목적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국민을 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게 국민의 짐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이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정말 그런 거 있죠. 음식점에서 돈 벌어야지 하는 사장님하고 내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 먹여서 그 사람들 행복한 표정을 보고 돈도 좀 벌고 그런 사람하고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시에 나온 사람들은 권력을 잡겠다고 나왔던 국민의 짐당 쪽과 정말 시를 생각해서 시민들을 생각하는 우리 진영 쪽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니 나는 진짜 우원식 의원하고 홍문표 의원하고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하는데 우원식 의원이 오죽했으면 아니 국민의힘 당은 이런 전 세계에 이런 당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거기 동의. 진짜 전 세계에 이렇게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당은 니네밖에 못 봤어.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사라져 주라. 좀 지구를 떠나그래. 좀. 김병조가 예. 소환되는 옛날에 언제적 이야기야? 80년대
아니야, 그 90년대 아니에요? 80년대였나? 80년대. 일요일 밤에 예. 그거였죠. 예. 지구를 떠나거라. 예. 예. 뭐라든 어차피 거의 예. 40년 전. 보람 PD가 뭔 소리인가? 지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 예. 그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씨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정치권 은퇴 각이죠 지금. 예. 은퇴각이 최소 3명입니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네. 오세훈은 확실하게 스스로 자리를 펴고 있다가 어제 그 나경원과 토론하면서 조금 살아났어요. 돈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한다. 그래 시장을 하긴 했구나. 이런 느낌인데 나경원은 거의 박근혜가 엿보였어요. 내가 한다니까요. 이러고 돈 빌릴 아니, 수 진짜 있다고. 진짜 답답한 게 보좌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보좌진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4조 9천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서 마련을 해. 그러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는 안 하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으니 더 세수가 줄어드는 거야 이 멍청이들아. 제가 한다니까요. 이러고 얘기했어요. 세금은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면서 무슨 나갈 돈을 다이어트 해가지고 어떻게 실을 4조 9천억을 만들어. 쓰지 않은 돈을 모으면 상식적으로 1조쯤은 생각을 해봐. 쉽게 모은답니다. 예. 참. 역시 쓰지 않은 돈. 역시 보수야 이유. 정말. 자 여기까지 해요. 나경원 씨도 귀가 간지럽겠네. 뭐 최근에 뭐 내 피부과 1억은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뭐 상관없어요.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피부 좋으시더라고. 그리고 여기까지. 저 교육부 감사국 들어간다니까 긴장하세요. 네, 얘기를 합니다. 성신여대 총장이 버리고 있답니다. 통제가 안 되네. 여기까지.